오늘은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을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은 날마다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손은 약손, 사랑의 의사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때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남한으로 내려와 살면서 40년간 의사로서 헌실적인 삶을 살았어요. 청십자 운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을 부담없이 찾도록 했으며 뜨거운 인간애로 의사의 본분을 다하였죠. 혹시 슈바이처 박사를 알고 있나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다간 의사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국의 의성, 한국의 슈바이처라 별명이 붙은 장기련 박사가 바로 그분이죠.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의성이 무슨 뜻이냐고요? 의성은 의사,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사로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만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의사 허준도 의성이라고 부르죠. 장기려 박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한일 병합조약을 맞은 이듬해 평안북도 용천의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향에 의성소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고 독립투사들에게 비밀리에게 돈을 보내 돕던 분이었죠. 장기려 박사는 넉넉한 집안에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했어요. 박사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할머니였는데 신앙심이 매우 두터웠죠. 할머니는 늘 손자가 하느님 나라와 이 세상에 크게 쓰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소학교를 졸업하고 개성의 송도고보에 입학한 장기려 박사는 한때 화투놀이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손을 못 놓고 있을 때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 순간 박사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돼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할머니의 기도를 떠올린 장기려 박사는 세상에 크게 쓰이는 일꾼이 되어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장기려 박사가 송도고보를 졸업할 무렵 갑자기 집안 살림이 기울어 학비를 내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어요. 장기려 박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느님, 경성의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저 뒷산 바위들처럼 환자들을 위해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이야.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참 감동적이죠? 이 장면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장기려 박사가 이 순간의 기도를 평생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이산가족의 아픈 역사를 사신 분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는 의사에게 진찰 한번 못 받아보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며 살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평양 기독병원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해요. 그곳에서 최초로 간암 수술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루었죠. 그때가 1943년이었는데 2년 뒤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장기려 박사는 공산당의 감시를 받게 되었죠. 공산당은 장기려의 높은 실력을 인정해 그를 어떻게든 곁에 두려고 했어요. 해방 후 5년째 되는 해에 발발한 6.25 전쟁은 장기려의 삶에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죠. 잠시 국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국군을 도와주었던 장기려 박사는
중국 공산군이 다시 내려와 평양을 점령하자 그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걱정해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 길로 아내와 부모님, 다른 자식들까지 헤어져 세상을 뜰 때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그 세월이 무려 45년이에요. 말년에 장기려 박사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알게 돼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읽을 때 선생님은 저절로 눈물이 흘렀어요. 80살이 넘어 쭈글쭈글해진 아내의 사진을 보았을 때 장기려 박사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정부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에게 먼저 가족을 만날 것을 권했지만 박사는 거절했어요. 헤어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자기 한 사람이냐며 이산가족이 다 함께 만나는 날 자신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거죠. 정말 훌륭한 분이죠? 가난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가 처음 의료를 시작한 부산의 무료 진료소가 가난한 환자들로 넘쳐나자 미군의 원조로 송도에도 병원을 건립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하려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어요. 이 조합은 요즘의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한 것을 실행하는 곳이죠. 미리미리 조금씩 돈을 내어 모아 놓은 다음 큰 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장기려 박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일화가 있죠. 한 가난한 농부가 입원기가 밀려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사는 밤에 몰래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두었다고 해요. 또 박사는 거지에게 줄 현금이 없으면 대신 수표를 주어 사람들을 놀래게도 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던 박사는 따로 자기 집을 갖고 있지도 않았죠. 늘 병원 한쪽에 방을 얻어 생활했는데 도둑이 든 적도 있었대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책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장기려 박사에게 들키고 말았는데 박사는 그 도둑 청년에게 책값을 주면서 바르게 살라고 타일렀대요. 또한 박사는 바쁜 중에도 고아원이나 무의촌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줬어요. 뒷산 바위처럼 환자들의 곁에 언제라도 있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내내 지킨 것이죠. 어느 날 장기려 박사는 25년간 근무하던 보건병원을 그만두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진료를 시작하던 병원이었는데 어느새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병원으로 바뀌어갔기 때문이에요.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박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병원을 나와 의료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청십자병원을 설립했어요. 장기려 박사가 1979년 막사의 사의상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막사의 사의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인데 그의 봉사정신을 높이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죠. 장기려 박사는 상금으로 받은 돈도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곳에 내놓았어요. 위대한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분. 박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애썼죠. 80세가 넘은 그가 젊은 환자와 팔씨름을 해 기운을 주려고 하는 장면에서 선생님은 그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척추가 마비되어 평생 누워 지내며 인생을 저주하던 청년이 박사를 만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연은 정말 아름다웠죠. 장기려 박사를 왜 의성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죠? 장기려 박사는 나이가 들어 당뇨와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왜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박사는 그건 아픈 사람 편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병이라고 느껴진다면서 오히려 병이 오랜 동무처럼 생각된다고 말했죠. 정말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분이죠. 장기려 박사는 끝내 사랑하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지 못한 채 1995년 세상을 떠나셨어요. 박사의 삶은 인연 때문에 둘로 나뉘어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된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장기려 박사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가슴에 남아요. 종교를 떠나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신의 은총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죠.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라도 인간의 생명을 하늘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장기려 박사처럼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는 의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뿐인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은 진정한 봉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얼마 전 신문에 감동적인 사연이 실렸어요.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 봉사하던 외국인 수녀들이 조용히 우리나라를 떠난 이야기요. 한센병은 나병, 문둥병이라 불리는 병으로 본인도 모르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며 진물이 나는 병이에요. 그 외국인 수녀들은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온 후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죠. 그분들은 이제 70세가 훌쩍 넘어 나이가 되자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떠나기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는 본국으로 가버렸어요. 가져갈 짐이라곤 처음 소록도를 찾을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이런 것이 진정한 봉사정신이 아닐까요?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을 고친 의사들도 함께 읽어보세요. 이 책은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밖의 일들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슈바이처, 체 게바라,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소개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구에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죠.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음을 우리나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2주 동안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책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